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353페이지 533번부터 볼게요. 이 533번 작년 2차 순경 문제인데 와 진짜 겁나 어려워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 임용되기 전에 승진 후보자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서 임용권자가 순경갑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갑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즉 다툴 수 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없는 것으로 봤으면 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이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서 삭제해버리는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으면 기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직을 다투면 되지. 정직을 다퉈가지고 그 정직이 감봉 이하로 줄어들면 취소되건 감봉 이하로 줄어들면 당연히 이 승진 임용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것도 다시 살려주죠. 그래서 징계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그 징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 이 징계를 먹은 지금 순경갑은 징계를 따지면 되지 왜 이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왜 따졌을까요? 소청을 제기 못한 거지 지금. 소청심사가 30일 이내로 소청심사 청구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소청심사를 30일 이내로 제기해야 되는데 그걸 제기하지 못해. 그러면 이 소청심사가 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치 절차 해가지고 소청심사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그냥 끝나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차선으로 이거라도 좀 받아줄까 하고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번 소송을 한번 넣어봤죠. 넣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소청해. 너 징계에 대해서 다투어. 여기 명부에서 삭제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대해서 다툴 필요가 없고 징계를 다투라는 겁니다. 근데 징계는 이미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징계를 먹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거. 그 후보자 그 징계가 정직 이상이어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돼 버렸으면 후보자 명부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다툴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 없고 또 설사 필요적인 행정심판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그냥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 소송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일 이내 소청심사 제기하지 못한 사람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그러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무효가 인정돼야 그 인정을 받는 것이지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안 되는 거죠.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야.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2, 3, 4가 맞는 표현인데요. 2번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했어요. 휴직은 이제 제대로 한 것이죠. 이 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해서 자녀 한 명당 3년씩 3년까지 휴직을 쓸 수 있죠. 그래서 1년간 휴직을 했어. 그 경사을에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합니다.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포함되는 것이 좋죠. 포함돼야 빨리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1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나머지 기간은 2년차, 3년차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도 6개월 이상 휴직을 썼을 때는 포함시켜줘. 뭔 말이야?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까지 함께 그냥 다 휴직을 쓰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아이들 키우기 쉬워져 가지고
아이들을 더 출산하게끔 만들려고 출산 장려책으로 배우자도 함께 휴직을 해. 6개월 이상. 그러면 2년차, 3년차도 다 그냥 순위수요 초조 근무연수에 포함시켜줘 버립니다. 자, 플러스해서 둘째, 셋째. 그러니까 첫째 애만 휴직기간 처음 1년만 선유수요 초조 근무연수에 포함시키고 2년차, 3년차는 배우자도 함께 6개월 이상 휴직을 했을 때 선유수요 초조 근무연수에 포함시켜줘요. 근데 둘째, 셋째는 상관없이 다 그냥 포함시켜줍니다. 배우자 휴직하지 않았어도 둘째, 셋째는 3년 전체를 다 선유수요 초조 근무연수에 포함시켜줍니다. 자, 3번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 즉 모든 공무원이 우리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 그래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육아휴직 같은 거 다 쓴 다음에 그래도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오후에만 근무하겠다. 그래서 오후에만 근무해요. 이런 식으로 또는 오전에 2시간 근무 빼고 하루에 이제 2시간씩 빼고 11시까지 출근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근무를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유수요 초조 근무연수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제도가 왜 들어왔어? 다 출산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2시간 빼서 근무할 수 있게끔 뭐 2시간에서 몇 시간 더 이렇게 빼서 근무할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이렇게 덜 근무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게 덜 근무하면 월급을 적게 줘요. 그러니까 나라도 뭐 손해가 아닌 것이죠. 나라는 손해가 아니면서 출산율은 밖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자, 그때 이것을 승진수요 초조 근무에 써서 제외시켜 버리면 이게 혜택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불이익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적게 근무하지만 최초 1년에 대해서는 승진수요 초조 근무에서 그냥 포함시켜줍니다. 어차피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나라는 손해보는 일이 없고 승진수요 초조 근무 연수에는 포함시켜버림으로써 그렇게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승진은 똑같은 연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 최초 1년은 승진수요 초조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자, 4번에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533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이 4번에 뭐까지 넣어놨냐면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이 말이 뭔 말이죠? 직무 관련 없이죠 지금. 그렇죠? 위법 부당한 처분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해서잖아요. 근데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즉 직무 관련성 없이 그러면 여기 지금 뭐냐면 징계로 인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로 인한 이 금품 향수수 사유로 인한 또 6개월 추가 제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월 추가 제한 기간이 직무 관련해서만 적용하는지 직무 관련되지 않는 것은 뭐 적용이 안 되는지 이 문제도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서 횡삼이가 있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 거기서 횡령 배임은 직무 관련해서 횡령 배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승진 임용에 제한할 때 여기 금품 향수수는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형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성성 여기에는 직무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징계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형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성성 그래서 거기서는 금품 향응이 직무 관련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6개월 승진 임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즉 직무 관련성 없이 한 것이지만 추가적인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들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진짜 이게 작년 2차 시험인데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그걸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승진 임용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감봉 1월이니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그 다음에 정직 18개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2개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12개월에다가 플러스
금품 향수수 걸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6개월이 들어가서 18개월 맞습니다. 18개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18개월 바로 앞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났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났으니까 저 감봉 1월 징계가 끝난 시점이니까 이게 18개월인 거예요. 만약에 징계처분이 있은 날부터, 즉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으면 저 감봉 1월 그 1월까지 포함시켜줘가지고 이게 19개월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집행이 끝났다고 하니까 감봉 1개월 기간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8개월이지 그냥 징계처분이 있은 날부터 라고 얘기해버리면 감봉 1월 그 1월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19개월이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33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근무해야 돼. 그래서 사례형도 조금 준비를 하긴 하셔야 돼요. 다만 그래서 여기다 좀 넣어놨지. 여기서 군데군데 좀 사례형 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 왜냐,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어.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사지선다형은 x, x, x5 또는 5, 5, x5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하면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만 체킹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문 3개를 확실히 알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100% 아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내가 100% 안다는 것은 100% 알아야 100% 아는 것이 아니라 지문 3개를 확실히 알면 100%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플러스해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xxx 5인데 지금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보잖아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보는 시험에 그 시험 문제에서는 5만 확실히 알면 100% 맞추는 거야. 나머지 다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 다음에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X, 이 지문이 확실히 됐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나머지 다 몰라도 반드시 맞추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 2번, 3번, 3번이 막 엄청 어렵게 꼬아놨어요. 그러나 1번 문제만 1번이 틀렸다는 것만 알면 그냥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엄청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 걸려. 당연하지. 막 모의고사 엄청 봐봐. 거기서 걸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딱 시험 본 다음에 야, 어떤 모의고사에서 좀 건졌어. 이렇게 느낌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재를, 과목을 통으로 숙지해야 된다. 통으로. 과목을 통으로 숙지하는 것은 내가 가장 많이 봐오던 주 교재를 마지막에도 계속 봐줘야 과목을 통째로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막 마지막에 막 넓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던 교재를 확실히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번만 확실히 알면 당연히 푸는 거지 뭐. 2번, 3번, 4번 엄청 헷갈리게 해놨지만 1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어느 정도 한정된 분량에서 그 분량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엄청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533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534번을 보시면 534번. 자, 경찰 공무원의 승진 관련해서 건데 여기서 이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승진심사위원회 관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먼저 승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있습니다. 승진, 징계, 이 위원회 관할을 보시면 먼저 여러분 승진이 총경 이상으로의 승진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입니다.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예요. 이게 이제 경찰청에 있죠. 자, 총경 이상 의뢰이기 때문에 이게 총경 의뢰, 그 다음에 경무관 의뢰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 치안감 의뢰 승진부터는 우리 법령에 아예 안 나와. 그냥 제외시켜놨어. 그것은 뭐냐면 정부 인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발탁 인사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심사, 시험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심사가 경무관으로까지가 이제 심사인데, 그때 총경 이상으로, 즉 총경으로의 승진, 경무관으로의 승진은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정의료의 승진, 경감, 이 승진은 다 의료에,
응? 그러니까 지금 계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고 난 다음 계급을 따져서 경정으로의 경감으로의 이것은 시도청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위 이하로의가 경찰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징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징계는 자, 경무관 이상의 징계는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로 갑니다. 국무총리 징계. 이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라고도 하고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예요. 자, 그 다음에 총경, 경정의 징계는, 그러니까 징계는 그냥 그 계급이에요. 승진은 그거 의로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경, 경정의 징계는 경찰 공무원 중앙 징계이죠. 경공 중앙 징계위에서 합니다. 이 경공 중앙 징계위원회가 어디에 있어? 이게 이제 경찰청에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감의 징계는 시도청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위 이하는 경찰서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징계는 뭐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는 또 징계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계급이 어떻게 돼? 경사 이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경사 이하에 대해서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경사 이하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경무관 이상 징계는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승진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이요. 근데 사실은 승진에도 있어. 법령이 안 나와서 그렇지 승진도 치안감 이상으로의 승진은 정부 인사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안 나와서 그래 저 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경 이상 의료의 승진이 총경 이상 의료의 승진이 총경 의료회, 경무관 의료회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계급 것이 들어가? 총경으로 승진할 사람이 경정이고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이 총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경정 총경 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춰져 있어요, 거의. 근데 어디가 안 맞춰져 있어? 여기 경정으로의 승진이 시도청에서 하는데 징계는 경감만 시도청을 합니다. 즉 여기서 시도청에서 하나를 더하는 것이죠. 승진심사위원회가 시도청에서 하나 더하는 겁니다. 승진에서는 경찰서에서 하나를 덜하고 시도청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이 징계에서는 시도청에서 하나를 덜하고 나머지 다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로의 승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저 위에서는 총경 이상으로 해. 총경으로 해. 경무관으로 해.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 경정 총경의 인사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진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징계에서는 경정 총경, 경찰청 중앙심사위원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사실은 유사합니다. 유사해. 그리고 이 위에서도 승진에서는 법령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정부 인사 치안감으로의 승진부터 즉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거 여기 징계에서는 경무대상 징계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진에서도 경무관 이상이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거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은 정부 인사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 있는데 우리 법령에만 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놓고 좀 보세요.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그냥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대표적인 예시 중에 이것이 하나죠. 저쪽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관련해서 사례. 그 뒤에 그 다음으로 사례가 이거죠. 이것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에
경찰청 공공안녕 정보국 소속 김철수 경감의 경정으로의 승진 심사는, 경정으로의 승진 심사는 어디서 해? 시도청에서 하죠. 그러나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찰청에서 하죠. 경찰청에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있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경찰청에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청 안에 순경경장도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서 높은 사람을 할 때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경찰청 안에서 근무하는 낮은 사람을 할 때는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눈 뜨시고 힘내시고 엄청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자, 그래서 1번에 경찰청에서 그냥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경감에서 경정으로는 원래 경정으로 경감으로가 다 시도청이잖아요. 그러나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죠. 여기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왜냐,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총경으로 경무원으로만 가기 때문에 경감으로 경정으로는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입니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그래서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왜?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으로 해. 즉 경정이 총경으로, 총경이 경무관으로 그것만 가기 때문에 여기 경감의 경정으로는 시도청. 경찰청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그래서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틀렸고요. 자, 이번에 관악서 소속 이영희 경위의 경감으로의 승진심사는 어디서 해요? 경감으로 경정으로 시도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청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맞습니다.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자, 3번에 소극행정 사유로 정직 2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박철수 경사는 징계처분한 날로부터, 이러면 뭐가 들어가? 징계처분을 했으면 징계 기간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니까 18개월 일단 들어가고요. 또 사유가 소극행정이니까 추가로 6개월 들어가고요. 합하면 24개월이죠. 근데 거기 24개월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징계처분만 했으니까 징계처분 기간 정직 2개월도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24개월이 아니라 26개월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4번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사유로 감봉 3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최영희 경장은, 자, 감봉 3월이니까 감봉 12개월 승진 임용 제한 들어가죠.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하면 이 감봉 3월은 끝난 거죠. 지금 감봉 3월은 안 넣어줘도 되고 대신 12개월만 들어가고 사유에 따라서 6개월을 추가시켜 줄 것이냐 추가시켜 주지 않을 거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유는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 성성성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러니까 추가 6개월은 플러스 해주지 않고 12개월만 반영하면 됩니다. 여기 감봉 3월 이것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감봉 3월은 이미 지나 있는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15개월이 아니라 12개월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승진 임용 제한됩니다. 자, 넘어가서 535번 자, 대우 공무원 제도. 이 대우 공무원 제도는 장기간 승진을 못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록 승진을 못했지만 상위 경찰 공무원이 된 것과 유사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대우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뭘로 대우를 해줘?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그래서 본봉의 4.1% 그 수당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대우 공무원 제도입니다. 자, 니은에 대우 공무원은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경감 이하는 5년 이상인데 경정 총경은 7년 이상 근무해야 대우 공무원 선발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 징계 또는 직위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우 공무원 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나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징계건, 직위해제건, 휴직이건 다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합니다. 대신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감액해서. 자, 리을에 대우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 임용되거나 또는 강등되는 경우, 그러면 해당 계급이 아니잖아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면 또 강등되면 해당 계급의 일정 이상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해당 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그냥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승진하거나 강등돼 버리면 별도의 인사처분할, 임용처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우공무원 역시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려면 대우공무원 임용을 해요. 대우공무원 임용처분,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죠. 총경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한다, 이렇게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승진하거나 강등됐을 때는 별도의 인사발령 없어도 당연히 대우공무원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미음의 가운데 매월 말 5일 전까지 아래 대상자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해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됩니다. 즉 대우공무원 인사발령은 언제? 매월. 옛날에는 이게 분기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월입니다. 매월. 자, 536번 근무성적 평정. 자, 가해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죠. 왜?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근무성적 평정을 주로 어디다 써?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 여기다가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가 심사승진이 있기 때문에 경무관으로 승진할 사람들 총경까지만 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해야 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근무성적 실컷 해놨는데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반영해야 한다라고 해놨고요. 자, 나의 근무성적 평정 시 2평정 요소. 자, 근무성적 평정할 때 1평정 요소가 있고 2평정 요소가 있어요. 1평정 요소가 객관 평정이고요. 그래서 뭐 사격 점수라든가 뭐 직장훈련 참석 점수, 교육훈련 참여한 점수 이런 것들이 1평정 요소고 2평정 요소가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근평입니다. 우리 지휘 라인 1차, 2차, 3차 각각 주관적으로 평정하는 거. 그것이 2평정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2평정 요소, 주관적으로 평정하는 2평정 요소가 수, 양가 각각 2, 4, 3, 1 이렇게 강제 배분하도록 해놨습니다. 오케이? 2, 4, 3, 1. 그래서 거기 2, 4, 3, 1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2, 4, 3, 1 분포 비율에 맞게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놓은 다음에 대신 그 뒤에 단서 조항으로 수, 양가 중에서 가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양으로 해도 되도록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2, 4, 3, 1 분포에 맞도록 해야 된다. 다만 가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양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외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외 규정 빼고 원칙만 이렇게 적시해도 맞는 거죠. 일단 맞고 대신 단서 조항에 가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양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4, 3, 1인데 실제는 2, 4, 4로 운영되는 것이죠. 2, 4, 3, 1인데 실제는 2, 4, 4. 다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한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데 통보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개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까발리는 것을 공개라고 생각하고 통보는 그 개인한테만 통보해 주는 걸 통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답니다. 대신 일정한 요건 하에 통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통보해 줍니다. 그 통보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진짜로 여기다가 A4지에다가 쫙 다 오현웅 뭐 누구누구 딱 한 다음에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딱 줍니다. 이것만. 그래서 객관 점수, 주관 점수. 객관 점수는 점수 자체를 주고 객관 점수 30점 만점 중에서 뭐 29점 몇 점을 맞았는지 객관 점수는 점수 자체를 통보해주고 주관 점수는 수, 양, 가만 통보해 줍니다. 그 수, 양가가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각각을 통보해 주면 특정 내 상관들이 나를 어떻게 줬는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에 빠지겠죠. 나 잘못 준 사람은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다 합산한 1차도 각각 수양가를 주고 2차도 수양가 주고 3차도 수양가 주지만 전체를 합산해서 다시 수양가를 매기거든요. 전체를 합산한 최종 수양가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각각 어떻게 줬는지는 내가 모르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보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보할 수 있다. 자, 라에 그리고 거기 다에 통보할 수 있는데 완료된 다음입니다. 금평이 완료된 다음에 여기 뭐 완료되기 전이라도 뭐 다 이상한 얘기 한 겁니다.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통보할 수 있다. 자, 라에 정기 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 성적을 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평정이 10월 말까지의 것을 11월에 이제 정기 평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 임용됐어. 그러면 일단 2달은 까는 거죠. 2달은 그냥 까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무 성적 평정이 객관 평정이 있고 주관 평정이 있어요. 1 요소가 객관 점수, 2 요소가 주관 점수입니다. 근데 객관 점수는 월별로 막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중간에 신규 채용되거나 중간에 승진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달치 객관 점수는 못 받는 것이죠. 2달치 객관 점수는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2달의 핸디캡을 줍니다. 자, 마에 근무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하고요.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을 합니다. 이 3명이 왜 나와? 아까 제가 1차 평정, 2차 평정, 3차 평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장, 과장, 서장 각각 주관 평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자는 3사람이 됩니다. 537번 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자, 3번에 첫째 줄 끝에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의 이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20%, 40%, 30%, 10%로 분배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경찰서 수사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 계급은 2, 4, 3일 지키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제7조의 사망에 2, 4, 3, 1 이것을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2, 4, 3, 1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다만 그 뒤에 다만 평정 결과 4호 즉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3호 양에다가 그냥 가산해서 적용한다 라고 해서 원래 2, 4, 3, 1인데 2, 4, 4가 되는 것이죠. 2, 4, 3, 1인데 2, 4, 4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대신 저 사항을 보시면 사항에 자 11조 2항 단서 즉 자격증 소지자 뭐 변호사 자격 때문에 뽑았다든지 뭐 의사 자격 때문에 뽑았다든지 공인 노무사 자격 때문에 뽑았다든지 그런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5급 공채 사법시험 합격자 임용 여기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과 그 다음에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3의 비율, 이 강제 배분 2, 4, 3, 1 강제 배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우리 수사과가 이 고소고발 담당하는 곳이 막 사건이 너무 많아서 엄청 막 비선호 막 기피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때 젊은 경위들 막 이쪽으로 막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사과 근무하는 경위들 강제 배분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제 실무에서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금평이라는 것이 그냥 수사과 사람들을 다 수사과 근무 경위들을 다 수를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의 그냥 수 줘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승진 업무 막 TO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위 5배수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사과 경위들만 강제 배분하지 않고 막 다 수를 줘버려. 그러면 수사과 사람들만 막 5배수 안에 막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아예 그냥 그래서 승진 업무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해놨는데 꼭 계급 정년의 연장도 똑같죠. 계급 정년 연장, 특사 비리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실제에선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거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적용하지 않아? 계급 정년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순간 조직이 아작 나버리죠.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연장할 수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실무에서는 그냥 적용해 버립니다. 이 강제 비율. 왜? 수학과에서만 강제 비율 적용하지 않아 버리면 수학과 사람들만 다 숨어져 가지고 경위 계급에서는 승진을 여러 부서 골고루 승진시켜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 버리니까 실무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적용하지 못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강제 배분 비율 적용해도 되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근데 실무에서 그냥 강제 배분 비율 적용해 버립니다. 즉 이 예외 규정 적용을 안 해버립니다. 예외 규정 적용 안 하고 강제 배분 비율 적용해 버립니다. 왜 그래? 완전히 왜곡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4번에 총경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로만 평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관 평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평정, 그것이 이제 제2 평정 요소거든요. 제1 평정 요소는 뭐 사격 점수, 직장 훈련 참석 횟수 점수 뭐 이런 것들이고, 2 평정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G 라인에서 주는 주관적으로 주는 그 평정을 2 평정 요소로 주관적 평정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경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1 평정 요소, 객관적인 평정 요소는 없어요. 왜냐? 총경에 대해서 뭐 직장 훈련 참석 횟수를 세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경은 2 평정 요소, 주관 평정만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런데 그 주관 평정을 따질 때 주관적으로 막 근평 주잖아요. 그때 세 가지를 나눠서 줘요. 이렇게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로만 평정한다. 이 말이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2 평정 요소에 점수를 주는 항목들이거든요. 이게 주관적으로 줄 때 그냥 하나로 그냥 딱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항목에다 이렇게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제2 평정 요소, 주관적 평정으로만 한다.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538번. 자,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 휴직 사유, 휴직 기간. 자, 가에 천재지변 등등 저 끝에 소재 불명이죠. 소재 불명 휴직이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자, 대신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 휴직은 경찰 공무원법에 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휴직 규정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소재 불명 휴직 3개월 이내예요.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 이 소재 불명 휴직 관련해서 또 별도의 조항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경찰 공무원이 소재 불명됐을 때에는 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의 첫째 줄 끝에 괄호에 단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일반 공무원의 소재 불명 휴직은 3개월 이내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소재 불명 휴직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요. 3개월이 지나더라도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 경찰 공무원은 이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범죄 집단에서 어떤 경찰관이 자기들 수사할 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어디다 납치해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 그냥 당연히, 왜냐면 이 직권유직 소재 불명에서 3개월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경찰 공무원을 3개월 내에 없애었다고 해서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시켜 버리면 조폭들이 경찰 공무원 납치해가지고 어디 창고에서 한 3개월 이상 그냥 딱 거기다 납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잘려버리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소재 불명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절차로 넘어가려면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지금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 경찰 공무원의 특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소재불명 직권휴직기간, 소재불명 휴직기간은 일반 공무원은 3개월 이내,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정 선고를 받는 날까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나번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등의 임시로 채용될 때 이것은 이제 고용휴직이라고 합니다. 일선에서 고용휴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채용기간입니다. 휴직기간이.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면 그것은 3년 이내로 2년 이내가 3년 이내 3년 이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왜 취업이 돼? 이게 교류 인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고용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만 하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공무원 근무하다가 민간에 한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무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때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자, 다에 국외 유학휴직은 3+2입니다. 3년 이내 그다음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2. 자, 밑에 라가 이제 연수휴직이죠. 연수휴직은 그냥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유학휴직은 해외로, 연수휴직은 국내에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은 3+2, 국내 연수휴직은 2년 이내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마에 배우자 동반휴직, 해외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이때는 유학휴직에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3+2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3+3이라고 해서 이제 틀렸고 3+2로 유학휴직에다가 맞춰놨습니다. 배우자 동반휴직, 유학휴직에다 맞춰놔서 3+2로 해놨고요. 자, 바가 자기개발휴직입니다. 자기개발휴직. 그냥 공무원이 공직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게 5년입니다. 5년 이상 근무했으면 뭐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1년 이내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해야 자기개발 휴직 1년 이내 쓸 수 있어요. 한 번 자기개발 휴직을 썼으면 조금 이따 또 나오지만 10년이 지나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5년 이상 근무해야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고 자기개발 휴직을 한 번 썼어. 그러면 복귀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야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539번. 자,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 자, 1번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연수휴직이죠. 연수휴직 아까 2년 냅니다. 이게 뭐랑 달라? 유학휴직은 3+2, 연수휴직은 2년, 딱 그냥 2년 이내 그렇게 딱 그냥 해놨습니다. 확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중복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유학휴직 쓴 다음에 이어서 또 연수휴직 쓸 수도 있고 연수휴직 쓴 다음에 다시 유학휴직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학휴직은 3+2, 연수휴직은 2. 자, 2번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부문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당연하고요. 자, 3번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출산 그때는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 자, 4번에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동반휴직은 유학휴직에 맞춰가지고 3+2. 다음 페이지 540번, 541번 넘어가고요. 542번 직권휴직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휴직 계속 좀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휴직을 보고 있는데 휴직 그 사유들 안에는 직권휴직이 있고 의원휴직이 있어요. 직권휴직은 뭐고 의원휴직은 뭐죠? 여러분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을 말해요. 강제휴직.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이에요. 이게 강제휴직.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휴직을 의원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휴직은 어떻게 됐냐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직권휴직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강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휴직은 강제휴직. 강행적으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직권휴직, 강제휴직이고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 휴직이고 재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즉 지휘관이 따져봐서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휴직, 의원휴직을 왜 갈러? 강제휴직인지 재량휴직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휴직 사유 그 종류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해야 되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나와야 되지 강요규정이 나오면 안 되죠. 다만 육아휴직이 의원휴직이야 직권휴직이야? 육아휴직은 강제휴직이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휴직 즉 의원휴직입니다. 대신 육아휴직만큼은 가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장려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지휘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그래서 육아휴직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직권휴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직권휴직 사유가 노병소요법이에요. 노병소요법. 하여튼 저는 이렇게 숙지를 했습니다. 여기 요에다가 그냥 강조를 둬서 저는 숙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가 장기 요양휴직이거든요. 장기 요양휴직. 즉 질병휴직. 이 질병휴직이 직권휴직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휴직이 들어가 있는 장기 요양이 들어가 있는 노병소요법이 직권휴직입니다. 아니 노병소요법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것이 의원휴직인지 직권휴직인지 헷갈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권휴직 노병소요법이 요 장기 요양 질병휴직이 직권휴직이다. 즉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질병휴직, 장기 요양휴직이 왜 직권휴직이야? 정신병 걸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좀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이러면 같이 근무할 수 있지. 보탬은 안 돼도 뭐 범죄자 쫓아가진 못하더라도 아이 평생 경찰 근무하다가 낮밤 받기 위해서 건강 나빠졌는데 잘러? 강제로 휴직시켜?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아프면 저 강제휴직, 직권휴직 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정신병, 정신이 맛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총을 맡기냐고 또는 어떻게 총 옆에서 함께 근무하냐고요. 그래서 이 정신병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휴직 하여튼 뭐 정신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간에 질병휴직을 직권휴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병을 머릿속에다 떠올려가지고 이 질병휴직, 장기 요양휴직, 직권휴직이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신병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자, 노조 전임자, 그다음에 병역 복무, 그다음에 소재 불명, 장기 요양, 법률상 의무 이행 이런 것들이 직권휴직, 강제휴직, 직권휴직. 그래서 이 사항들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가 나와야 됩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직권휴직은 노병소요법 해서 다 자예요. 나머지는 노병소요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543번 휴직 자 3번에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언제 임용권자한테 신고해야 돼? 이 지적시 나왔죠. 지적시 꼭 그럴듯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돼. 그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대신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하는 것이 이게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직이 끝나 그럼 30일 휴직 더 질질 끌다가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법령상에 물론 징계는 먹어요. 휴직 기간 안에 끝나기 전에 복귀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복귀하면 징계 먹습니다. 그러나 잘리지는 않는 거죠. 법에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자, 544번 자기개발휴직을 보시면 1번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 사항이 저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5년 이상을 말한다. 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번 첫째 줄 끝에 재직한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요. 이 자기개발 휴직 의원휴직인 것이죠. 의원휴직.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년 이내로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고 자기개발 휴직은
노병소유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원휴직이고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5년 이상을 말하고 재개발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재개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해. 그러면 1년 이내 재개발 휴직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복귀했으면 다시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재개발 휴직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공무원 임용 규칙상 학위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재개발 휴직 사유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 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게 포함돼. 그래서 뭔 말이냐면 여러분 학위 취득하는 것은 연수휴직이 있잖아. 오케이? 학위 취득하는 것은 연수휴직이나 연수휴직이나 유학휴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위 취득하는 것은 연수휴직이나 유학휴직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학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 주도 학습 이런 것은 재개발 휴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4번에 셋째 줄에 자,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 학습 결과에 대한 휴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재개발 휴직을 했어. 그럼 복귀한 다음에 30일 이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545번 경찰공무원의 임용. 자, 2번에 국가공무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돼. 연수휴직이네. 연수휴직. 자, 연수휴직.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아니, 휴직 중에 직권휴직 있고 직권휴직 있고 의원휴직이 있죠. 직권휴직이 노병소유법. 그래서 노병소유법이 아닌 연수휴직. 자기가 연수휴직, 유학휴직 다 의원휴직이죠. 의원휴직. 그래서 이것은 의원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꼭 직권휴직처럼 강제로 본인의 의사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직권휴직에다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의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러면 육아휴직이 뭐 직권휴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이죠. 강제휴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휴직을 명해야 한다가 직권휴직이고 육아휴직은 의원휴직이니까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비록 강행 규정으로 해놨지만 전제가 본인이 원하면이죠.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기 25분에 364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